시대를 열어갑니다. 한민족 방송 통일전망대가 하나된 한반도를 그려봅니다. 김준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이 시간 먼저 통일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일 리포트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통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이 코리안 정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통일이 됐을 때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워낙에 크게 돼 있는데 북측에 사는 사람들의 그 소득 수준을 올려주려면은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물 자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북측에는 지금 실물 자본이라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은 전부 그게 이제 공급이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모두 남한에서 생산해서 공급한다 하는 그 부분이 정립이 돼야 그래야 이제 남북이 같이 발전하는, 그래서 남북이 다 같이 대박을 얻는 그 구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 그저 통일되면 그냥 대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연하게. 그게 네. 막연하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대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면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모든 실물 자본을 남한에서 생산해서 북측에 공급하는 이 바이 코리안 프로덕트 팔러시가 꼭 돼야, 이래야 우리가 남북한이 다 같이 대박을 얻는 이런 결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큰 틀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러시아,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 또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는데, 그런데 이런 거를 평상시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여러 강대국들한테서부터 원조를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구도로 앞으로 가면서 잘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걸 좀 지켜봐 달라 하는 이런 협조를 구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막상 닥치게 되면 전부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이해를 구해놔야 되는데, 바로 하나의 실례로 제가 지지난달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마침 마이크 혼다 의원하고 간담회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네. 이분한테 통일은 대박이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는 이 양반이 듣자마자 이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봐야 된다. 그러면서 저자 서명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캐리 장관 그리고 상하 양원의 그 사령탑 이분들한테 전부 서명해서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전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그 속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내용이 평상시에 전해지면서 네. 강대국의 그 지도자들이 우리가 뭘 한다는 걸 평상시에 알아두는 거가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평상시에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공직자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민간의 차원에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측의 소득 수준을 10년에 걸쳐서 남한의 절반 정도에 이르도록 하려면은 우선 실물 자본이 북측에 형성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제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외국 자본들은 보통 일상적으로 주로 단기적인 이익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장기적인 구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장단기적인 이런 체제를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외국 자본에 휘둘리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국 자본에만 그냥 맡겨놔서 안 되고 우리가 우리 구도대로 네.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 조달도 모두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정부가 하는 거고 어디서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집행하는 거는 역시 우리 내부에서 민간 기업이 앞장서서 이제 해나가야, 그래 정부하고 기업하고 협력을 하면서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는
보조적으로 들어오는 건 좋지만은 외국 자본이 여기 와서 주체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게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이제 방향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바이코리안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과연 외국에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같이 경쟁하자고 들어올 때 이거를 과연 선방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역시 우리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수출 수입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이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 자금을 우리가 조성을 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금만 조성해 놓고 국제 경쟁력에 맡겨 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전부 생산 공급하는 거를 못하고 다른 데서 했다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어디 다른 데서 유효한 수요를 얻어서 그만큼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경우가 보장이 되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한 수요가 있는 거는 우리가 설령 우리가 그걸 생산하는데 약간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한 유효 수요가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하고 경쟁으로 들어가야지 그거를 그냥 펼쳐놓는다고 그게 공정하게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과연 되겠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마음먹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런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민들이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구도를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가 이제 우리가 모든 거를 남측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한다라고 한다면은 남측에서 그동안에 생산하던 생산량보다는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내다보면서 네. 여기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조율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내교로 해서 이제 그런 거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도록 그게 무슨 국제법상으로 100% 다 유효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런 구도로 나간다는 거를 국내외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인식시켜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대로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전제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이코리안 정책을 보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신 교수님께서 또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직선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북측에 공급하게 되는 그 실물 자본의 크기가 남측 GDP의 한 7% 정도가 매년 10년 동안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전부 100% 남한에서 전부 생산해서 공급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80% 정도까지만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7, 8, 56, 5.6%의 생산량 증가가 나옵니다. 남측에서.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세 성장 3% 그리고 이 인력이 더 산업 활동에 들어가는 그 부분 합해 가지고서 전부 합해서 한 11% 내외의 경제 성장 이 생산량 증가가 10년 동안 나오는 건데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네. 큰 건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이코리안 프로젝트 팔리시 요게 바이코리안 정책이 요 중심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세금 그리고 특별 기여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으로 해서 기업들이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면서도 이득을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통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많이 세금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십시일반 하는 식으로 그 부분을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면에서 이제 우리가 통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이득이 생기니까 통일에 따르는 기여금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조성을 하면은 그러면은 맨 처음에 통일 직후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자본
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충당하는 데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난다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1% 정도의 남북 협력 기금 그 네. 이제 세금 형태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네. 부분이 이제 또 경감되는 그래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 통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 네, 바로 이룰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통일 리포터 중앙대학교 신창민 교수였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